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은 그 사실을 모른 채 29년을 더 싸웠습니다. 필리핀 루방섬의 정글 한가운데서 말이죠. 일본군 정보장교 오노다 히로오는 상관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절대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그는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전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인간은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끝난 전쟁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노다는 원래 중국의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20살에 징집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가 받은 훈련은 보통 군사훈련이 아니라 제국군 정보장교 양성과정이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소규모 병력만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고 정보를 수집하는 특수 임무를 맡게 된 거죠. 1944년 12월 26일 그는 필리핀 루방섬으로 파견되었고 다나구치 소령으로부터 그 유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현지 일본군 지휘관들은 오노다가 받은 명령인 항구와 비행장 파괴 작전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결국 1945년 2월 28일 연합군이 섬을 점령했고 살아남은 일본군들은 3명에서 4명씩 소규모 조로 나누어 정글로 숨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은 금방 사살되었지만 오노다의 조는 달랐죠. 그의 조에는 악시마다 코즈카가 있었고 이들은 철저한 배급 관리와 정글에서 구한 바나나와 코코넛으로 버티면서 게릴라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10월 전쟁이 끝났다는 전단지가 뿌려졌어요. 전쟁은 8월 15일에 끝났다. 산에서 내려오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오노다와 동료들은 이걸 연합군의 심리전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질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게다가 며칠 전에 다른 조가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같은 해 말 마을 주민들이 B-17 폭격기를 동원해서 야마시타 장군의 항복 명령서가 적힌 전단지를 정글 전체에 뿌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전단지의 문구가 일본이 패배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일본이 이겼다면 직접 데리러 왔을 텐데 항복하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후에도 일본 신문, 가족 사진, 편지가 담긴 전단지들이 계속 뿌려졌고 확성기를 든 일본 대표단까지 정글을 돌아다니며 귀국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매번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4명의 병사들은 점점 더 깊은 의심에 빠졌습니다.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것마저 연합군의 속임수라고 판단했어요. 자신들을 방심시키려는 계략이라고 본 거죠. 실제로 그들이 이런 민간인들을 공격할 때마다 수색대가 나타났으니까 이건 분명 적군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온 수색대조차 포로가 되어 강제로 동원된 것이라고 믿었어요. 고립과 편집주의, 그들의 판단력을 완전히 왜곡시킨 겁니다. 약 5년이 지난 1949년 아카치가 결국 항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떠났죠. 6개월 동안 혼자 정글을 헤매다가 연합군이라고 생각한 부대에 투항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전쟁이 끝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카치가 사라지자 나머지 3명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그가 잡혔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더 깊숙이 숨어들었죠. 또다시 5년쯤 흐른 뒤 시마다가 해변에서 벌어진 교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노다와 코즈카 둘뿐이었어요. 그들은 17년을 더 버텼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요. 그들은 여전히 일본군이 증원 부대를 보낼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때 자신들이 모은 정보를 활용해서 섬을 탈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상관이 약속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데리러 온다고요. 1972년 10월 27년간의 잠복 끝에 코즈카가 필리핀 순찰대와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가 진작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시신이 발견되자 혹시 오노니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도 오래전에 전사자로 공식 처리되었거든요. 일본은 수색대를 보냈지만 27년간 숨어 지낸 오노다를 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완벽하게 숨는 법을 터득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1974년 대학생 나오리 스즈키가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만의 목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오노다 찾기, 판다 보기, 예티 찾기 이렇게요. 그는 정말로 루방섬에 가서 오노다의 흔적을 추적했고 놀랍게도 성공했습니다. 지난 29년간 수천 명이 실패한 일을 대학생이 해낸 거죠. 스즈키는 오노다의 은신처를 찾았고 본인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스즈키가 일본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했지만 오노다는 거부했어요. 상관이 직접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절대 항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시점에서 오노다가 저지른 일들이 너무 컸거든요. 29년 동안 필리핀 민간인 30명을 죽이고 100명 이상을 다치게 했으며 농작물도 수없이 파괴했으니까요. 단순히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항복하고 적의 자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처지였죠. 스즈키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오노다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서점에서 일하던 퇴역군인 다나구치 소령이 다시 섬으로 갔어요. 그리고 오노다에게 직접 말했죠. 일본은 전쟁에서 졌다. 무기를 내려놓고 필리핀 정부에 항복하라고요. 오노다에겐 총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29년간 자신이 조국을 위해 했다고 믿었던 모든 게 헛된 일이었고 더 끔찍한 건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였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오노다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쟁에서 졌다고? 어떻게 그렇게 허술할 수가 있지? 갑자기 모든 게 캄캄해졌다. 내 안에서 폭풍이 몰아쳤다. 그동안 그렇게 긴장하고 조심했던 내가 바보 같았다. 그보다 더한 건 내가 이 세월 동안 도대체 뭘 한 거지? 점차 폭풍이 가라앉고 나서야 일본군 게릴라 전사로서의 30년이 갑자기 끝났다는 걸 진짜로 이해했다. 이게 끝이구나. 나는 소총의 놀이쇠를 당겨 총알을 빼냈다. 항상 메고 다니던 배낭을 벗어 총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아기처럼 닦고 관리했던 이 소총이 정말 이제 필요 없단 말인가? 바위 틈에 숨겨뒀던 코즈카의 총도 전쟁이 정말 30년 전에 끝났단 말인가? 그렇다면 시마다와 코즈카는 무엇을 위해 죽은 거지? 이게 사실이라면 차라리 내가 그들과 함께 죽는 게 나았을까? 1975년 3월 10일 52세의 오노다는 여전히 깔끔하게 관리된 군복 차림으로 정글에서 걸어나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사무라이 검을 바치며 항복했습니다. 마르코스는 필리핀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일본에서는 열렬한 환영을 받는 결정을 내렸어요. 오노다가 전쟁 중이라고 믿었담을 고려해 사면한 겁니다. 오노다는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애국심 같은 전통적 일본 가치들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일본이 세계에 굴복하고 자긍심을 잃었다고 느낀 그는 밀린 군복을 받아 브라질로 가서 목장을 샀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요. 그런데 1980년에 한 일본 10대가 자기 부모를 살해했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조국의 젊은이들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느낀 겁니다. 1984년 오노다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청소년을 위한 자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생존 기술을 가르치고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일본 시민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그는 결국 91세까지 장수하며 2014년 2월 16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29년을 싸운 남자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그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에게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라졌는지입니다.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는 전쟁이 만든 세계가 얼마나 오래 사람 안에 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